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일이죠. 네, 8월 3일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나. 오늘은 코스닥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또 코스닥 종목들이라고 해도 꼭 그 코스닥에 포함된 종목들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그만 애들, 이 작은 애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래봤자 오늘은 또 올라간 것들이 전부 다 그거 뭐냐면요, 바이오 쪽, 네, 대부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고요. 그래요? 어려진 것 같아요. 아, 나 모르겠네. 네, 20대까지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 세월은 이렇게 기본 그게 있어가지고 네, 너무 많이는 안 가더라고. 아무튼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들 시켜가지고 커피 한 잔 타왔어요. 우리 아들이 커피 타는 게 요즘에 재밌는가 봐. 야, 커피 그러면은 바로 그냥 타다 줘요. 아, 좋아. 음, 이런 게 또 행복이지. 네. 자, 출석 부를게요. 물고기 두 마리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해가지고 많이들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세요. 건물주 대고파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주채씨, 네, 우리 가족이시죠? 네. 그리고 소피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켈리, 네,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켈리 설입니까? 서올입니까? 뭡니까?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어가 짧아서. 네, 아무튼 켈리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쪼님 반가워요. 소피님은 오늘 휴가 잘 보내셨어요? 하루 종일 비 와가 휴가 때 비 오면은 좋은가? 나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휴가는 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계획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 오면은 모르겠어요. 쉬는 것이 목적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네.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코스닥 쪽이 잘 갔잖아요. 그래서 어, 상승 종목 그쪽으로 해서 오늘 보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야 보니까 뭐 난리다, 그죠? 근데 오늘은 거래속보다도 코스닥만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 스마트, 엑세스 바이오, 레드캡 투어, 휴마시스, 유바이오로직스, 제놀루션. 자,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오프 좀 쉬시는 거, 네, 그래요. 다행이시네 그래도. 네네. 그래요. 이게 좀 너무 과열이다라는 느낌을 좀 이제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바이오자만 붙어도 이제는 뭐 그냥 뭐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이오 이름 들어간 것들만 하면 다 올라가요. 총알총님 어서 오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이렇게 상한가간 종목도 있겠지만 오늘 바이오톡스텍 12% 올라왔는데 이거야 뭐 원래대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너무 하죠? 아, 거제도 좋으시겠다. 잘 다녀오세요. 네. 그래서 너무하다. 그런 느낌도 막 들죠. 지금은 바이오 종목 제외하고는 올라가는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들 보시면은 오늘 뭐 올라도 많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살짝 주저앉거나 뭐 그런 식인데 바이오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로 어떻게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거, 뭔가 조금만 연결고리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드림텍 같은 경우도 또 올랐죠? 네, 또 상한가요.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이죠. 시젠도 또 올랐어요. 네, 11%. 뭐 얼마 오르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 올라가죠.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우습게 되죠. 야, 너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계속 올라간다. 네가 사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런 시점부터 벌써 100% 올라갔어.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실 이 시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네. 시젠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왜냐면 밑에서 22,000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10배 넘게 올라갔죠. 뭐 파미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것도 이제 이게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정으로 좀 안 올라가네요. 네. 그래요? 사자들이 많이 올라요? 그런 것도 하시면은 좋긴 좋더라. 네. 그래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뒤쪽에서 빵빵 터지는 모양새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만 우리가 연구해서 데리고 가더라도 괜찮은데 문제는 바이오란 이야기야. 바이오. 그러니까 실체가 별로 없는 바이오인데 그 실체가 없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들어가죠. 오늘 상승 종목들 순으로 보시더라도 엑세스 바이오 뭐 이렇게 뭐 그죠? 네, 넥슨 GT는 조금 이제 게임주인데 다른 쪽으로 좀 올랐고요. 아, 시너펙스 많이 올랐네요. 네, 좋으네요. 네,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바이오톡스텍. 아, 바이오톡스텍 방금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은 진짜로 많이들 올리더라고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이게 사실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조금 주춤주춤하다 또 상한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왜 그러는 거야? 왜? 뭔데? 왜? 너 왜 오르는 거야? 이 생각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바이오는 트렌드를 벗어났어요. 트렌드를 벗어났고 트렌드를 상식을 벗어났어요. 사실 어서오세요. 포인트 가드님, 이치카님 반갑습니다. 네. 전채윤님, 청아충전님 어서오세요. 네. 사실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완전 뭐냐고 하면 폭탄이에요. 자, 기업을 분석할 때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오를 것인지 어찌 알죠? 네. 어떻게 알아요?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가 기업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조건. 따지고 들어가면 1번은 뭐예요?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이 기업 괜찮네? 좋은데? 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쵸. 매출, 실적, 이익이에요. 돈 버냐 이거죠. 돈 벌고 있냐? 이거 돈 벌고 있냐? 뭐 밥 그냥 먹는 주식? 그렇게 봐야 돼요. 굶지는 않는 주식. 돈 벌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기업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 벌고 있니? 근데 바이오 돈 벌고 있어요? 바이오 돈 버나? 네. 휴마시스는 지금 적자인가요? 아닌가요? 네, 적자네. 응. 이거 봐봐. 이제 상승 쪽에 있는 거. 엑세스 바이오 돈 벌어요? 네. 적자예요. 뭐, 이거 제놀루션 이건 뭐야? 적자예요. 네. 유바이오 루직스. 요거는 돈을 좀 벌고 있네요. 그래도 적자는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스마트. 요것도 조금 벌고는 있네. 요거는 좀 저평가 국면도 좀 있다. 그죠? 주가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래. 너희들은 좀 인정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은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적자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주 논란이 되는 것들, 뭐 시젠, 네. 이거는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제약 바이오 쪽은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 잡히지만 실적 대비해서 지금 퍼가 굉장히 높잖아요. 130배. 네. 파미스. 이것도 네, 어떤 원료를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퍼가 300배. 와.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도 네, 퍼가 1600배. 뭐가 나오긴 하지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약 기업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답이 없어요. 네.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으니까 사실 기업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바이오 돈 버냐? 못 본다 이게요. 못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향후 기대감 이런 거. 네. 향후 기대감.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이것도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LCD 기업이 이제는 도태되고 있잖아요. 아시죠? LCD 기업 도태되고 있어요. 도태됐지 뭐. 네, 이제는 LCD 안 쓰잖아요. LED 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이 기업이 영원히는 그렇게 이 존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기업의 존속 가능성. 사업.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창업을 해요. 창업을 회사를 큰 거 하나 차렸어. 근데 그게 LCD 만드는 회사래. LCD 모니터 만드는 회사를 내가 창업했어요. 장사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들은 향후 기대감들은 있어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터지기만 하면 대박일 것이다.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일 것이다. 이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 그럴 것이다. 이거 되기만 하면 대박일 것이다. 이거 되기만 하면 좋을 것이다. 근데 기대감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라젠 정지된 이유를 보질 않아가지고, 네, 아이수 정지네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세요. 네, 처음에 뭐 가남, 네, 뭐 가남이었다가 뭐였지? 그 다음에 신장암이었죠. 가남, 팩사백이지. 가남 치료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신장암. 근데 가남보다 신장암에 대한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 그래가지고 여기 상한가 갔던 날 유일하게 상한가 있던 날이죠. 네, 상한가 요 날이 그 신장암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간암이든 신장암이든 좋은데 그거 그냥 임상이잖아. 상품으로 만들어진, 이게 제약주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요, 임상 시험을 거쳐서 임상을 1상, 2상, 3상 끝내야 되겠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제품화가 돼서 판매가 돼서 그것이 실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뭔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뭔데?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떨어지게 되죠. 사실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다 올라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 들어가고 엿먹이는 거죠. 이 배임 횡령 같은 경우도 웃기는 게요.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게, 그 뭐 경영자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배임 횡령 하겠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지. 근데 이 기업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뭔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기업들은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 꼭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렇게 임상 실패할 때 바이오 종목군들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오너 일가가 먼저 팔아치우는 거 있었죠. 주가 급락하기 전에 오너 일가가 먼저 팔았다. 네, 꼭 보면 문제가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썰이죠. 성투사가 잘생겼을 것이다, 그냥 썰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막 기대감이 빵빵 터졌다가 유튜브 딱 와서 얼굴 보는 순간 그러네, 잘생겼네. 이렇게 되면 뭐 더 잘 가는 더 잘 되는 거지만 뭐야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좀 받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기대감만 있고 실적에서 마이너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치겠죠. 네. 그냥 이거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또 말들 많겠죠. 네. 이게 왜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서 얘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들이 어떤 거고 어떤 거고 어떤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문제는. 네. 셀트리온이 그래서 그나마 좀 대단한 건 뭐냐면 얘는 돈을 벌잖아요. 응? 셀트리온 그냥 좀 돈을 번다고요.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퍼가 높더라도요. 그나마 좀 나은 게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유보율도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낫지. 왜냐면 얘도 뭐 합병에 대한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실체가 없는 기업이 아니죠.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흐름을 타고서 내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려간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맹목적으로 올라가는 바이오 기업들은 답이 없어 진짜로. 보세요. 매출, 실적, 이익 없어. 향후 기대감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어. 와 그럼 어디다 기대해야 돼요 이거? 왜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그 연인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여자가 말하죠.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 어떻게? 앞으로 우리는 아이도 낳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남자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대골 같은 집에 고생 안 시키고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어머 자기 멋져. 그리고 결혼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 네. 근데 결혼은 현실이다. 아시죠? 딱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응. 자신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 휴가주가 듣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휴가 가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그냥 뭐 여기는 지금 바이오는 완전히 보면 연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좀 들뜨고 딱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혼이지. 현실. 결혼은 현실이야. 아시죠? 자, 그래서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한 조건 이 두 가지가 지금 결격 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많이 오른 바이오 기업들이 요게 안 되고 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아, 그렇구나. 맞아. 부럽다. 소피리님. 좋아. 네, 최고네요. 저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괜찮아. 내가 먹어 살리면 되죠. 아, 사실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면 돼.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살림하면 좀 어때요? 그죠? 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벌고, 그 다음에 살림하시면 되죠. 인정합니다. 그냥 그렇다 얘기지 뭐. 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기업 분석할 때 이 기업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좋을 것 같다, 더 많이 좋을 것 같다, 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조건. 일단 매출 실적 이익, 향후 기대감 등등은 일단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트상의 추세? 네. 또는 전적?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즉, 더 올라갈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다 올라버렸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뭐야? 시젠이라고 봐야 돼요. 시젠 봅시다. 시젠을 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젠을 한번 보겠다 이 얘기죠. 자, 시젠이요. 저 밑에 여기 2만원 정도부터 올랐다 이거예요. 2만원. 자, 2만원부터 올랐어. 2만원부터 올라가지고 지금 29만원. 무려 15배 정도 올랐죠. 네, 1500%. 근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1500%면 원금이 15번이 나온 거야. 내가 1000만원 넣었으면 1억 5천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미친 주식.
네. 미친 주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자, 그와 2만 원짜리가 이 당시에 기대감을 생각해 봅시다. 2만 원짜리는 얼마만큼 오를 수 있을까? 이건 기대 수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2만 원짜리니까 뭐 지금 10배도 올라가고 20배도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2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28만 9천 원, 즉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짜리가 얼마큼 올라가야 될까요? 10배면 얼마쯤 가야 돼요? 이게 15배 가면 450만 원. 이거 되겠냐 이 말이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해먹은 것들은 자기의 역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꽉 채웠어. 그리고 지금 막 넘쳐나고 있는 상태예요. 꽉 채우고 넘쳐나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담아야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갖고 배가 엄청 불러요. 근데 저쪽에서 고기를 또 한 판 갖고 와. 먹을 수 있을까? 아, 그치, 뭐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고기인데. 얘가 좀 이상한데 오늘? 네, 왜 이래 이거? 네, 먹으려면 먹을 수 있긴 하다, 근데 진짜. 그죠?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는 건가? 저쪽에서 고기가 한 판 오면은 네, 먹지. 또 술하고 고기니까, 그죠? 먹을 수 있지. 그럼 뭘로 해야 되니? 뭘 해야 돼? 이거 같이 얘기를. 네. 아무튼 근데 못 먹는다고 쳐요. 배가 너무 부르잖아, 지금. 네. 배가 너무 부르니까 못 먹어, 일단은. 못 먹는다. 오케이. 자, 못 먹는 상황이 됐어. 네. 못 먹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맞아요. 배탈도 날 수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고, 배야. 네. 배탈 날 수 있잖아요. 배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게 먹은 거 다 위로 아래로 막 쏟아내죠. 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네, 좀 더럽네. 네, 위로 아래로. 그 술 드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러더라. 네, 화장실에 막 급하게 달려가지고 위아래로 막 그냥.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네, 상상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딱 있던 게 위아래로 이렇게 딱. 네, 속은 금방 비워지겠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더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 먹으면 탈난다는 얘기지. 나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식사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내가 뭐 더러운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로, 아래. 그 노래. 네, 다이어트 하세요. 네,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고맙죠? 방송만 들어도 다이어트가 됩니다. 기가 막힌 방송이다, 진짜. 이런 방송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 없어요. 자, 아이고, 이놈 주댕이. 네, 그만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선정할 때는 항상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뭐 더 올라가면 네가 생각해봐요. 30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샀어. 근데 네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니?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시장에 미쳐 있을 때는요, 엿 먹어라 그러고 올라가요. 30만 원이 60만 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엿 먹어라. 안 샀냐? 엿 먹어라. 근데 그런 것도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지금은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분석이 안 되는 많이 오른 주식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네.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저런 기업들은 분석이 안 돼. 그래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근데 왜 올라가는 거예요? 1번은 미쳐서예요. 미쳤어. 네. 비정상. 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네. 비정상이라서. 미치면 뭔들 못하겠어. 그죠? 불가능은 없잖아요. 미치면. 뭐 하나에 미치면. 네. 스티브 잡스가 자동차 창고에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컴퓨터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애플이 생긴 거잖아요. 미치는 거지 뭐. 네. 스티브 잡스는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면 막 울었대요.
으아 막 이렇게 막 울었대. 그 나이 들어서도 울었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으앙 하고 울면서 막 내가 그걸 굉장히 분해하고 그것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해, 그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미쳐 있다라는 거지. 근데 좋게 미치면 괜찮은데 이거는 약간 비정상으로 미친 거예요.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그냥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한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주식을 사고서 이 주식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게 돈이 얼마큼 불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다. 이런 꿈들은 당연히 꿔야 돼요. 그런데 저쯤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25만 원에 샀어. 근데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비정상적인 꿈이 나옵니다. 자, 내가 지금 1000만 원 집어넣는데 상한가 갔지? 300만 원 벌었네. 하루 만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자, 내가 주식을 샀어요. 수익이 났어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분이 나빠요. 웃기죠?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났어. 근데 기분이 나빠. 왜? 좀 더 샀어야 되는데, 이씨. 저거밖에 못 먹었네. 이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더 샀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를 만들어내는 거, 저 위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수익이 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샀어야 되는데. 더 많이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에이, 1000만 원밖에 안 샀어. 못 샀어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던 주변 사람들한테 다 원망하고 다녀요. 네가 사지 말래 가지고 내가 1000만 원밖에 못 샀더니 지금 봐봐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네. 그러면서 주위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루에 300만 원 벌었지만 이게 300만 원 이게 다가 아니야. 봐봐 1억 갖다 넣었으면 얼마 벌었겠어. 3천이야 3천. 네. 그러면 이야기하죠. 1억이 어디서 나오는데? 집 담보 잡혀야지. 대출 받아야지. 지금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금방 갚아. 이런 생각들 막 하게 되죠.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 나쁜 꿈이죠. 금방 빚 갚아. 네. 금방 수익 나. 뭐 이런 거. 근데 저런 데서 빚을 막 내가지고 주식 샀는데 덜컥 물리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 신풍제약이 그런 느낌이죠. 신풍제약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15만 9천원에 주식을 샀어. 네. 빚을 막 내가지고 샀어. 15만 9천 말고 15만원에 샀다가 칩시다. 네. 어떻게 돼요? 지금 반토막. 이미 뭐겠어요? 이미 반대매매 들어갔을 테고요. 하한가 맞았잖아요. 증거금 부족이십니다, 고객님. 전화 오죠? 네. 그럴 때만 전화 와, 이 새끼들. 주식 할 때 증권사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유상증자 이럴 때 전화가 많이 왔지만 요즘에 유상증자는 다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전화 안 오죠. 증권사에서 전화 올 때 딱 받아보면 두 가지예요. 고객님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저희가 더 좋은 종목 소개시켜 드릴까요? 진짜 웃기는 거 있어. 진짜 웃기는 거 있어. 수익 잘 나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는데 이제 파시고요. 더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되겠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랑, 네. 증거금이 부족하신데 돈 좀 더 주시겠어요? 두 가지예요.
증권사가 여러분한테 전화할 리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교체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증권사 직원의 추천이잖아요. 증권사 직원의 그런 권유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확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네. 그 HTS로 일반적으로 거래하게 되면은 증권사 수수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끼고 하면 수수료가 확 올라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저도 증권사에서 저거 할 때 여러분들 그 계좌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드릴 때는 저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무려 0.4%. 0.4%면 0.4%예요. 수수료가요. 만약에 내가 1억을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40만 원이 수수료야. 매매 한번 해주는데,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안 해드리고 그냥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증권사에도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꼭 전화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물려버리는 거야, 그냥. 네. 막 그 욕심이 생겨요. 막 건물도 몇 개씩 지어요, 그냥. 건물 짓고 막 그 롤스로이스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막. 네. 상상으로 뭔데 못해요? 전용 비행기도 뽑지. 네. 내가 한국의 워렌 버핏이야. 이런 거. 왜 진작에 주식을 안 했지? 막 이런 생각. 높은 자리에서 꼭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꿈을 꾸게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팔아먹기 위한 재료. 꼭 팔아먹기 위한 재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약간의 썰 같은 이야기지만, 네. 2017년도. 네.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던 기가 막힐 때가 있었죠. 네. 계속 가는 거야. 100% 올라갔죠, 이때. 네. 100% 넘게 올라갔죠. 이때도 100% 수익을, 삼성전자로 100% 수익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또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어디 국면 지나가고 있어? 이런 국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나가고 나면 또 100%만 가겠습니까?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하고 믿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가 올라갈 때 외국 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엄청나게 이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막 올라갔죠? 네. 올라갈 때는 누가 사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려줘요.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해줘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는 반신반의하죠. 네. 안 사.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수익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요. 와, 정말 좋다. 계속 올라가네? 재미를 보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까지냐면 2017년도 지나서 2018년도, 2019년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네.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거든요. 증거사 리포트 보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실에 대한 뉴스가 한번 나오면요. 그게 내일 모레 끝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리포트 쓰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잘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웃기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뭐 큰일 날 것이다. 뭐 여기 이제 백신 개발 곧 나올 것이다. 한국에서 제일 빠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더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꽝 하고 박아줘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수 막 해줘요. 기관들 매수 막 해줘요. 처음엔 안 믿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런 큰 덩어리들의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보다도 저렇게 뜨내기로 들어오는 그런 개인들의 돈들이 뭉쳐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때쯤 되면 뭘 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권장합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내세워요. 근데 사실 이때는 외국인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기관들이야 뭐 그냥 일부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팔면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다가 아주 설레발을 많이 쳐놨거든. 슈퍼 사이클 엄청납니다. 내년도까지 갑니다. 뭐 난리 부르스 쳐놨는데 얘네들이 수익이 좀 나니까 팔고 싶은 거야. 근데 명분이 없죠. 너무너무 좋아. 예. 다시 연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딱 있어요. 그 둘이서 막 그냥 알콩달콩 막 귀에다가 소근소근 하면서 막 네 귀에 캔디가 있네 어쨌네 막 그런 개소리를 막 하고 있어. 열받지. 네. 근데 남자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보세요. 이 기업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팔을 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헤어져. 뭐라고? 이런 얘기는 뭐라고? 미친 거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지 뭐. 이 주식 너무나 좋은데요. 팔아야 되겠어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썰을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명분을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가 있던 시기예요. 외국인들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야, 형 좀 도와줘. 네, 브라더 좀 도와줘. 브라더. 네, 헬프 미. 그랬더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샤바샤바해서, 물론 이거는 썰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샤바샤바해서 야, 미사일 한번 콜.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왔다 갔다 콜 이렇게 할까? 그래갖고 미사일 발사 꽝 합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오 마이 갓 미사일 오 마이 갓. 네. 문준수님 어서 오세요. 오 마이 갓 미사일. 네. 큰일 났어. 전쟁 날지 몰라? 나는 전쟁 나는 거 정말 싫어. 아, 삼성전자 너무 아까운데 팔아야 되겠네. 젠장. 그리고 파는 거죠. 새끼들. 근데 너무나 이게 맞는 얘기 같아. 내가 생각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그 뉴스라든가 보면서 어쭈 너무 절묘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너무 절묘하잖아요. 너무나 좋은데 전쟁 날까봐 팔아먹는다고? 미친 거야?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외국에서는 사실 휴전 국가라는 거, 전쟁 국가라는 것 자체를 경험을 못하죠, 사실. 네, 그런 게 있다고?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전쟁이라는 거,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다 끝난 종전 상태지, 이렇게 휴전선을 그어놓고 그냥 양측이 서로 군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얘네들한테 명분이 되는 거야. 안 되겠습니다. 팔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저 바보들. 전쟁 안 나는데 팔고 있네. 에이, 바보들아. 그리고 그거를 물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 후로, 아시죠?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했죠. 네. 지금 이제 그 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미 개인들은 다 털어먹히고 난 이후라서 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 그럼 바이오 왜 계속 올라가요? 지금 어느 단계예요? 어느 단계? 요런 단계. 왜요?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임상 들어간다는 거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바이오 기업들을 뭐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 네, 이런 기업들처럼 이렇게 뭔가 임상 3상에 대한 대규모 시험에 들어가서 상품 제작에 따른 초일기가 들어가는 부분들 많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치료제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13개의 그런 이 치료제, 백신 개발 업체에 등록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12개가 치료제고요. 1개가 백신 쪽이었어요. 이쯤에 아시겠죠? 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위치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 종목군들이 저런 위치에서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납득이 갈 만한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백신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어. 2차 확산 나오고 있어.
진단 키트 필요해 뭐 등등 등등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이런 어떤 광기가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차트상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어. 재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뭐 이런 식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또는 그랬지만 수급 주체들은 이미 팔고 떠났을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급 주체는 이미 팔고 떠났어. 재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내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끝나지 않았지만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그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신 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투 바이오가 있어. 나도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거야. 짜잔 사업적자 영역 내고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투 바이오도 이쪽 백신 치료제 쪽을 개발을 한대 그래가지고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겠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투바이오가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더 빨리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죠. 물론 지금 이제 변종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들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자체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개요. 분석이 많이 안 되는, 분석이 아예 안 되는 주식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나도 잘 모르겠어. 미쳤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팔아먹기 위한 재료가 필요했다는 거.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좋은 뉴스를 흘려가지고 개인들을 끌어당겼다라는 거, 또는 아직도 재료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언제까지? 얼마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가는 게 그게 뭔데 그게 뭐 어려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얼마나라는 부분은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얼마나. 이거 여기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2% 3% 올라가니까 이게 좋아서 그쪽으로 확 쏠려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없죠. 네, 지난번에 에볼라 때도 또는 메르스 때도 또는 사스 때도 네 어땠어요? 백신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죠. 동물 바이오 뭐 이렇게 해서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얼마나 갈 건데? 라고 하면 다 침묵이야. 다시 내려가. 고평가가 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추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이 추세는 이렇게 움직여. 그런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형성됐어. 오버슈팅.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원래 정상 추세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밑에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공하고요 63빌딩에서 떨어뜨린 공하고 네, 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5층에 떨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튀기죠. 근데 63빌딩은 이렇게 튀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주식일수록 더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되돌림 때도 더 크게 되돌림 이런 식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쪽 급등주 공략할 때는 그냥 계시다가 반등 나올 때 공략하시면 이런 거 되돌림을 이용한 그런 수익들을 챙기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주식들 그런 거 사가지고 엿먹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항상 문제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갈 거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보면은 얄미운 게 있어요. 저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증권사 리포트가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어떻게 해요? 목표 주가 얼마 사바. 목표가 얼마예요? 사바. 뒤에 그런 것들은 확 가서 꽂혀요. 진짜 기가 막히죠.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저기 신촌에 연세 세브란스 거기에 이제 그 주치의가 있으시다고 해갖고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는데 저하고 전화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를 하면서 약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잠깐만 딴 데 가서 전화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이제 끊었죠. 다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병원이니까 웅성웅성하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앉아 저하고 통화한 건데 웅성웅성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갑자기. 그래갖고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싹 돌아봤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말들을 멈추고 전부 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무슨 얘기하나? 주식 이야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소근 그 다음에 슬쩍 들어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거는 정말 예리하게 와서 확 박혀. 네.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주식을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분석적인 어떤 툴을 이용해가지고 탁 끄집어낸 주식이 있어. 근데 그 주식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심이 가. 근데 저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소곤소곤 야 그게 있잖아. 네. 야 저게 있잖아. 그게 그랬대. 말투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그랬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증권사에서는요. 목표가가 항상 높아요. 가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그러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이거 정말 웃겼어요.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 증권사 리포트 까는 그런 방송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는 거야, 기업이.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부진할 것 같아요. 뭐가 어쩔 것 같아요. 등등등이야. 목표 주가가 원래는 100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금 50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는 매수를 멈추게 하거나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이런 전략들을 주어야지 되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야. 왜? 현재 가격보다 목표 가격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 나쁜 리포트 나오면 목표 주가에 대한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재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목표 주가가 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주가가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리포트가 나와요. 그럼 순진하신 분들은 이제 리포트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지금 2만원짜리인데 4만원이 목표 주가를 원래는 6만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4만원까지 낮췄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이걸 막 덜컹덜컹 사버린다고요. 매우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요 또 있어요. 목표
목표 주가를 발표하면 꼭 상투가 오더라. 네, 꼭 상투가 오더라. 근데 그런 종목이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지금 스패너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시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보자. 이게 수근수근 하는 것들 보면 참 시간외. 네. 보세요. PJ 메탈이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잖아요. 이거 보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죠. 시간의 상한가야. 그럼 내일은 일단은 상한가를 가지는 않더라도 급등 출발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마도 좋은 재료가 나오겠지. 좋은 뉴스가 있었겠죠. 네. 잘 보세요. 스팸 문자나 메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다. 근데 네. 모르겠네요. 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에 지금 상한가, 이건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여러분들이 쭉 서치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PJ 메탈 잘 보세요. 내일 급등합니다. 네, 급등하겠지. 시간에서 상한가인데. 이해되세요? 그러면 항상 거기서 보내주는 문자는 항상 상한가인 것 같아요. 항상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살 수도 없거니와, 네, 살 수도 없거니와, 미리 사지도 않은 거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이제 속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목표 주가가 여기서 400만원 찍었을 때예요. 목표 주가 400만원. 네, 여기서는 200만원인가? 네. 네. 오늘 왔어요? 네. 그니까. 나도 왔을 것 같다. 왠지. 네. 여러분들 받았으면 나도 받았겠죠? 어디 볼까? 이놈의 새끼들. 나한테 보냈나? 아, 나는 다 스팸 처리해가지고 안 왔구나. 그걸 계속, 여러분들 스팸 처리를 계속 하세요. 그거 받아보면 마음만 싱숭생숭 하실 거야. 네. 진짜 같네? 네. 진짜 같지. 진짜 같지. 저런 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살 수가 없는 것들이라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삼성전자는 이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면 항상 뭔가 나와요. 네. 250만원 간다! 그러다가 조정받았죠? 400만원 간다! 조정받았죠? 네. 삼성전기도 있었어요. 삼성전기는 뭐예요? 2011년도? 네. 10년도. 여기네요.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된다! 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웃기고 뻔뻔한 리포트가 바로 저거였던 것 같아. 집 팔아서 주식을 사야 한다. 집을 팔아서 삼성전기를 사야 된대요. 리포트에. 그래서 나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는 집 팔았냐? 이렇게. 10만원 넘은 주식이 이게 3분의 1 토막까지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증거수 리포트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매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리포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왜? 자, 증권사에서는요, 기업 탐방을 가야지만이 리포트를 쓸 수가 있어요. 기업 탐방을 가야지만 돼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기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팀을 꾸려요. 네. 그 펀드 매니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가요. 네. 그러면 그 기업에 가서 브리핑을 받아요. 왜냐면 마음대로 가가지고 막 둘러볼 수 없잖아. 야, 장부 갖고 와봐 해가지고 막 뒤져보고 막 회계조사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딱 가면은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리포트 쓰시려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브리핑을 해줘. 네.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하고요. 사업은 이러이러하고 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해진 그 순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이렇게 라인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 바퀴 순회 공헌을 시켜주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주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야 가가지고 기업 분석을 좀 해야 돼. 갔어. 네. 아, 그 기업 갔더니 그지 같아요. 형편없어요. 리포트 쓸 수 있겠어요? 좋게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나쁘게 쓸 수 있어요. 나쁘게 쓰면 다음에 그 기업에 탐방 가기 어렵습니다. 탐방을 가서 리포트를 써야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증거사 리포트는 그래서 대부분 다 좋게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기업들, 나쁘게 써야 될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가질 않아요. 쓰지도 못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증거사 리포트는 다 그냥 좋은 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막 회계조사나 이렇게 장부 뒤적거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말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얘기만 듣다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탐방 같은 거를 가보시면 한번 이렇게 주주들 그 연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가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주주총회 같은 때 갔을 때 많이들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업 탐방을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나만 이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친목도모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어서 오세요. 네. 아, 막 그러면서 네. 한번 구경하고 사진 찍고 끝. 네. 그럼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자료를 가지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있는 어떤 그런 수주 가치 이런 것들은 잘 안 봐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걸 가지고서 분석을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수주를 이만큼 받았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올 거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내가 100만 달러 수주를 받았어. 그러면 이걸 납품해야지만 실적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납품이 가능하겠구나 생각되면 그게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실적이 이만큼 늘어나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 실적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 정도만 참고하는 거지 리포트에서 뭐 이렇게 뭐 목표 주가가 높으니까 네, 매수해라 이런 거는 네, 못 한다는 거죠. 그치? 가장 황당하게 뜨는 리포트가 그거죠. 네. 집 팔아서 그거 뉴스 치면 나와요. 어느 증권사인지 지금 봐볼까 우리? 네, 뉴스 치면 나와요. 내가 그거 보고 삼성전기 지금 당장 팔자고 했고 그때 네, 싹 다 팔았지. 진짜 그때 잘 파는 것 같아요. 집을 안 팔고 삼성전기를 팔았어. 네이버 같은 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집 팔아서 사야 할 삼성전기. 진짜 리포트가 있다고요. 할 삼성전기. 사야 할 주식 삼성전기. 이렇게 되면 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 있다. 그죠? 집을 팔아서도 사야 할 주식 삼성전기. 이렇게 기사가 어디 있을까? 집을 팔아서 집 팔아서 사야 할 집 팔아서 사야 여기 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때 한참 근데 이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가 좋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 나왔을 때죠. 네. 이거 2010년도네요. 네, 6월 이거 상추지 뭐 끝났지 뭐. 이거 봐봐. 진짜 웃기죠. 국내외 증권업계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 이거 다 뭐냐면요. 다 물량 떠넘기기예요. 네.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네. 여기 있네요. 네. 연구원 어디세요? 네. 집 팔아서 사라. 여기 하나증권에 나온 거네요. 하나증권의 오세준 연구원. 네. 집 팔아서 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걸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보세요. 그 이후에 수급을 잘 봐요. 여기 딱 표현하거든. 기관도 팔죠, 외국인도 팔죠. 네. 그 이후에 물론 뭐 찌릿찌릿한 모습은 있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다 팔아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매수를 해놓은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다 들어간 거죠. 개 같은 짓거리죠.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 그냥 뭐만 봐야 되냐면 저는 그것만 해요. 리포트는요. 객관적인 수치만 봅니다.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왔구나.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지 뭐 더 갈 거라고 판단해서 집을 팔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집 팔았냐 이거. 근데 넌 집을 팔았냐? 저는 제가 주식을 추천하면은 저도 같이 사거든요. 네. 저도 같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략이 있죠. 이렇게 주식을 샀다가도 나중에 뭐 기회가 뭐 만약 물리더라도 기회가 되면 더 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서 저도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주식들을 해드리고 있고 또 제 계좌가 그렇게 운영이 돼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문자는 계속 나가요. 네.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은 나갑니다. 2개는 무조건 나가요. 왜냐면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오늘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오후에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뭐 종목 문자도 이렇게 나가는데, 종목에 대한 문자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2개? 네. 많이 물렸어. 네, 많이 물렸어. 근데 걱정 안 해, 사실은. 많이 물려도 걱정 안 하는데, 네, 뭐 장이 그지 같아요. 바이오만 올라가서 다 물렸어! 네. 아무튼, 근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도 같이 물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차사 같이 물렸네? 저 새끼도 물렸구나. 이거 보세요.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거 할 때도, 바이오톡스텍, 태경케미칼 할 때도 다 물렸던 것들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뭐 30%, 40% 수익이 났잖아요. 지나가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더 사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바이오톡스텍도 아마 제가 더 산다 해가지고 비중 계속 확대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물리면 뭐 어때? 그냥 가는 거지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물려도 됩니다. 네. 물려도 된 주식만 사는 거고. 네. 같이 물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순환이 돼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또 올라가고요. 지금 올라간 주식이 또 수익을 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냥 유지가 되고 막 그렇죠. 그러면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장이 내 편으로 들어서면 분명히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시간만 여러분들 편으로 만들면 돼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렇게 집을 팔아서 사라고 했는데 집을 정말 팔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장은 재미없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자 보내기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에 만들어진 종목들이 사실 뭐 수익을 내면 얼마나 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반을 운영하는 그 운영의 그 포지션을 보시면 한 달, 2달 막 그 정도 된 종목들이 이제 막 올라가서 50%, 100%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야 가입했는데 사자마자 물렸어. 하자마자 물렸어. 문자 오늘 받았는데 물렸어. 그러면 답 없어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몰라. 나도 물리고 하는 거라서. 나도 같이 물리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되죠, 뭐.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전체 수익률 20% 넘어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유료 방송에서도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톡식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추가 매수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는 놈을 사는 거지 그냥. 네. 어차피 가는 놈인데 뭐 내려가면 어때? 크게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뭐 문자 많이 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종목도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근데 뭐 많이 사지 않아도 보세요. 벌써 2주 지났는데 종목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지. 그리고 물론 이제 팔아먹고 그런 것들도 있고 수익 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또이또이겠지. 그죠? 제대로만 하시면 그냥 또이또이 아니면 수익을 조금 보셨거나 네 화신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화신이었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수익이 조금 많이 발생해서 뭐
문자 그 수강료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홍보가 됐네. 아 자연스럽네 진짜 오늘 좋아. 느낌 좋은데?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지금 88데이 이벤트 하니까요, 가격이 조금 싸게, 네, 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건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혹시라도 문자반, 네, 그냥 남는 짜투리 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네,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 아, 뭐 종경 이런 거 같이 하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실제로 바이오만 빼고 바이오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다 애매했어요. 바이오만 올라갔어. 그러면 이 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봐요? 시장의 트렌드, 주력 세력, 뭐 주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따라가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정상적인 기업들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애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납득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납득을 하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 바이오 사야 돼? 아직 안 올라간 바이오가 있으면 사세요. 근데 올라간 바이오 욕심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 결혼하지 않은 이성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세요. 남친이 있든 뭐 결혼 날짜를 받아놨든 상관없어. 근데 혼인신고 딱 하고 나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가 딱 오시죠? 네. 결혼하기 전에는 골키퍼가 있어도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냥 연애만 연애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다 나도. 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세요. 네. 안 되는 거거든. 이미 품절인데 뭐 어쩔 거야. 그죠? 근데 아직 가능성 있는 것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비정상. 미쳤기 때문에. 미친 거야. 네. 거기에 미쳐버린 건데 뭐 보입니까? 그죠? 네. 오빠가 제일 멋있고 네가 제일 예쁘지 뭐.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죠? 네. 콩깍지에 씌우면 그래요. 눈에 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팔아먹기 위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 귀에다가 소곤소곤하죠.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아직도 안 사니? 막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네. 얼마나 올라갈까요? 모르겠어. 저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증거사 리포트에 따라와가지고 얼마까지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투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들 목표 주가가 나오고 또는 얼마큼 더 가겠다. 리포트 막 찬사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사지 말자. 결론이 그거예요. 네. 많이 오른 거 사지 말자. 근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안 올라서 그래도 네 사자 이렇게 됐었던 거고 뭐 연관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 닷컴버블 할 때처럼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갖다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 바이오 들어가 있는 거 막 안 오른 거에서 막 사놓으세요. 그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재료가 아직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오래됐네요. 다음 분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저녁에 또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너무 올라간 주식 분석이 안 되면 하지 마. 아시겠죠?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이 안 되는 것은 사도 돼요.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분석이 안 되면 사지 마세요. 또는 이거 분석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건가? 분석이 너무 잘 돼서 사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은 건드리지 말자. 아시겠죠? 네. 결혼하기 전은 괜찮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 네, 꼭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